직각 아니에요? 직각 나오냐? 직각 나오는데. 그래? 그럼 직각상 찾았으면 직각삼각형으로 풀어도 되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변의 길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귀찮으면 거기서 거길 것 같아. 그치? 자, 111번 보자. 111번.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고 보기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사실 또 별거 없어. 자, 보자. 첫 번째 원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2이래. 자, 그럼 첫 번째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2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려지는 이딴 원이겠네. 괜찮지? 첫 번째 원. 다음 두 번째 원은 그 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래. 자, 그럼 두 번째 원은 y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은 1,0으로 가고, 그지? 그러면 이 중심 마이너스 1,0이 1,0으로 이동하고 반지름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원은 1,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려지겠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지? 다음 세 번째 원은 이 두 번째 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1,0이라는 중심이 3,0으로 이동할 거고 또 반지름이 2니까 3을 중심으로 1에서 5까지 그려지겠네. 이게 세 번째 원. 괜찮니? 그러면 여튼간에 똑같은 원이 계속 오른쪽으로 두 칸씩 가고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하얀색 원과 노란색 원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나 노란색과 파란색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나 그게 그걸 거야. 어차피 두 칸씩 이동한 거니까. 맞나? 그때 문제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공통부분 넓이랑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의 공통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한쪽만 구한다면 곱하기 2하면 되겠지. 됐지? 자, 근데 그러면 이제 한쪽 여기를 구한다 치자. 예를 들어 요 부분을 구한다 치자. 요 부분을 구할게. 그러면 여기서도 반으로 쪼개도 되잖아. 요 부분, 위에 부분 한쪽만. 그지? 그럼 요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겠네. 여기일 테니까. 여기까지 됐니? 상황? 됐지? 그러면 얘들아 요거 중학교 때 많이 구해보지 않았어? 두 원이 겹쳐 있는데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지금 두 원이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지? 좀 크게 그려볼까? 저걸로 상황이 이해됐으면 좀 크게 그려보자. 이런 상황인 거잖아.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고 있지. 그러면 요 위에 부분만 구하자고. 이 위에 부분 얘들아 이거 부채꼴 아니잖아. 그때 자, 이 첫 번째 원의 입장에서 볼게. 요 첫 번째 원의 입장에서 요 부분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부분만을 더하면 돼. 중학교 때 많이 하지 않았니?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여기가 나올 테니까. 맞나? 됐니? 다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되는데, 자, 부채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각도가 필요하지. 이거 몇 도?
이거 60도인 거 이해되나? 안 되니?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60도라고. 왜냐하면, 굳이 왜냐라고 묻는다면, 봐봐. 지금 여기가 저 그림 크게 보였다고 했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정가운데가 0이 있겠지. 그럼 요 길이 1이네? 다음, 이거 반지름 몇이야? 2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손을 내렸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피타고라스의 루트 3이지. 됐네? 여기 60도네. 자, 그래서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자,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2짜리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니까 4파이 지금 먼저 구할게. 이렇게 생긴 부채꼴 넓이 얘의 넓이는 반지름이 2짜리인 원에서 360분의 60만큼이지. 그래서 3분의 2파이다. 부채꼴 넓이 됐지. 다음, 그 안에 있는 요 노란 삼각형의 넓이. 일단 이 노란 삼각형 무슨 삼각형일까? 정삼각형. 왜? 여기 반지름으로 갔잖아. 최소 2등변이지. 근데 여기 꼭지각이 60도인 거잖아, 그러면. 그럼 여기 둘 다 2등변이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60도겠지.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인 거야? 반지름인 2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에 의해서 루트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부분, 즉 어디? 요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 넓이에서 정삼각형 넓이 빼내지. 중학교 때 기억 새로 나니 얘들아? 중학교 때 이거 했었어. 분명히. 그지? 됐다. 요 넓이 나왔어.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요 부분의 전체 넓이는 뭐 하면 돼? 부채꼴에서 요거 하나 더 하면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생긴 부분 넓이는 부채꼴 하나에서 요거 하나 더 하면 되겠다. 그래서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겠다. 이해됐을까? 당연히 같지. 이 저 겹친 원이 다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쪽 원에서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었다 쳤을 때 여기가 남는 건데 이쪽 원에서 부채꼴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비겠지. 똑같겠지. 자, 그러면 하나가 이거니까 이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 하면 정답. 그래서 정답이 3분의 16파이 마이너스 4 루트 3. 됐지? 보기보다 어렵지 않아. 자, 112번. 자, 좌표 평면에 A점이 있었고
그 A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B, 그 B를 X축 대칭 이동한 점을 C 라고 했을 때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고 AO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래. 녹화를 눌렀나?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다 나오거든, 이거? 해보자. 자, 일단 점 A, A, 2. 뭐 대충 그림 따라 뭐 이쯤이라 할까? 자,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B. 좌표는 2,A겠지. 다음, 이 B를 X축 대칭 이동한 점을 C. 좌표는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 지금 ABC,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고 두 번째 AOC,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래.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삼각형의 특징을 찾아야겠지. 이게 뭔 삼각형인지를.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ABC 먼저 보자. ABC가 무슨 삼각형일까를 따져보자.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네. 그러니까 지금 A와 B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O에서 A까지 길이랑 B까지 길이는 당연히 같겠지. 그지? 그러면 ABO는 안 쓰네. ABO는 안 쓰고 그러면 ABO가 이등변이니까 잠깐. ABC구나. 나 왜 잘못 풀었냐? 잠깐만. OA랑 OB가 얘네도 같은 거 이해됐지? 됐지? 그러면 이 B랑 C랑 X축 대칭이라며. 그러면 이 길이나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A, B, C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겠지. 됐니? 그러면 삼각형 ABC 첫 번째 삼각형 ABC 를 봤을 때 요 삼각형 AB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관련 있는 거 뭐야? 외심이지. 외심의 정의가 뭐야? 외심의 성질. 미안. 성질이 뭐야?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지. 맞니? 근데 지금 보니까 삼각형 ABC, 세 꼭지점 ABC와 거리가 같은 점이 누구야? 원점.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가 누군 거야? 원점. 바로 나오지. 힘들게 구할 거 없이. 맞니? 됐네. 그러면 외심의 좌표가 0,0이고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랬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건 이 길이를 구하건 이 길이를 구하건 아무거나 구하면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이겠지.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R1은 0,0에서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다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지? R1은 루트 A제곱 플러스 4다. 첫 번째 끝났고, 다음 두 번째 R2 AOC. AOC. 요것도 이제 눈치껏 보면 되지. 잘 봐. AOC 요 삼각형 볼 거야. 자, 요 삼각형 그려보면 대충 눈치챘겠지만 봐봐. OA의 기울기는 A분의 2지. 이 선의 기울기 A분의 2지. 그치? 요 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A지. OA의 기울기와 OC의 기울기가 부호가 만든 역수관계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뭐야? 직각이야. 자, 중학교 때 배웠지 얘들아. 직각삼각형의 외심 어디 있어? 빗변의 중점. 근데 굳이 이 좌표 구할 필요 없지. 내가 알고 싶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 외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하면 돼? 이 빗변의 중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A에서 C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그게 반지름이겠지. 그래서 얘는 굳이 외심좌표 구할 거 없이 R2는 AC의 길이의 절반. 오케이? 그러면 AC의 길이가 A-2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얘의 절반. 요게 R2. 됐니? 뭐하래? 곱한 게 18루트이다. 끝났지?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요거 계산하면 루트 2A제곱 플러스 8 얘가 18루트. 요거 풀면 되겠네. 그럼 이거 굳이 이거 두 개 곱해서 4차로 만들지 말고 귀찮으니까 요거 2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4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머리를 쓰면 루트 2를 따로 빼내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루트 2 빼낸 거야 그냥. 그러면 얘네들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18루트 2다. 그럼 루트 2 날려주고 양변에 2 곱해주고 이거 똑같은 거 두 개니까 루트 사라지겠지? A제곱 플러스 4가 36이다. 그냥 A제곱값? 이대로 끝. 그래서 112번은 이 관계 못 찾았으면 뭐 R1이든 R2든 관계 못 찾았으면 좀 빡세긴 한데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지금 써먹는 거지. 그래서 R1은 지금 A, B, C의 관계를 봤을 때 원점과의 거리가 무조건 다 똑같으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과 거리가 같은 점이 외심이니까 아 원점이 외심이네 라고 해서 그냥 원점에서 A든 B든 C든 간의 거리 구해서 R1 표현한 거고 다음 AOC는 얘가 뭔 삼각형일까 봤더니 OA와 OC가 수직으로 만나니까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의 외심좌표는 빗변에 중점이 있다라는 거 이용해서 빗변 길이의 절반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푼 거고. 됐지? 자, 됐으면 넘겨서 지금 얼추 보면 113번까지는 괜찮게 푸는데 114, 115번에서 좀 절잖아, 그지? 114번을 봅시다.
114번이 좀 복잡하게 주긴 했어. 지금 보면 따로 그려보자. 원래 fx지. 원래 애가 2,2가 하나의 꼭지점, 2,3, 0,3, 0,4, 3,2, 3,4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애란 말이야.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시켜야 이렇게 바뀔 거냐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만으로는 죽어도 안 되지, 그지? 그럼 대칭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대칭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대칭이동을 시켜야 될까? 요거를 고민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자. 얘를 X축 또는 Y축으로 대칭이동시키면 X축 대칭이동하면 뭐 대충 그리자면 요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겠지. 대충 하자. 다음 Y축 대칭이동하면 대충 요런 느낌의 그림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답을 보면 GX를 보면 팩도 없지. 그치? 얘가 막 돌아가야 되잖아. 그 말은 단순히 X축, Y축 대칭이동으로는 답이 없어.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Y는 X 대칭이지. 그 Y는 X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튼간에 여기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겠지?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 그치? 그리고 Y는 X에 대칭이동 시켰을 때 위치는 그렇다 쳐도 지금 얘가 다 모양성이 어떻게 되겠어?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얘는 변함없겠지. 3,3도 변함없을 거고 여기 있던 애가 1로 가겠지. 좀 헷갈리겠지만 그려보자. 얘가 1로 가겠지. 다음 요선이 1로 갈 거 아니야. 됐지? 다음 요선은 1로 갈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이 선에 대칭인 거 보이니? 그러면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물론 가능은 하겠지.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야 되니까. 맞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대칭이동, 얘들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동시에 해야 될 때 무조건 대칭이동부터 먼저 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모양을 맞춘 다음에 위치를 조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요 모양을 문제에서 준 이 모양으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냐라는 건데 지금 보이니? 물론 나는 다르겠는데 지금 얘를 Y는 X에 대칭으로 시켜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뒤집히면서 이 모양 나올 거 아니야. 됐다. 물론 나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시켰거든? 그래도 답 나와. 근데 Y는 X를 해보니까 나오네. 나올만 하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자. 천천히. 이건 방법이 없어. 여러 번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보자. 그럼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린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특징적인 점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점 이런 점들 이동 시켜서 이으면 되지. 자, 이동시켜보자. 2,2는 2,2겠지. 3,2는 2,3이 되겠지. 됐지? 다음 2,3은 3,2가 되겠네. 다음 0,3은 3,0이 되겠지. 0,4는 4,0이 될 거고 3,4는 4,3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게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거. 됐지? 자, 다음 이제 모양을 찾기 위해서 얘를 Y축에 대칭 이동시켜야 그 문제에서 나온 모양 나오겠지. 모양상, 그치? 위치는 달라도. 그래서 두 번째 할 일 Y축 대칭. 그래서 Y축 대칭을 하면
얘가 여기 있던 3,0이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을까? Y축 대칭 이동시켜서 얘가 1로 뒤집힐 테니까. 자, 그럼 이제 대칭 이동 다 했지. 모양 만들었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 만들었지. 그럼 이제 이동만 시키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모든 걸 다 이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무 점이나 하나 골라 잡아서 이동시키면 돼. 그러면 뭐 아무거나 고르자. 뭐 예를 들어 뭐 쉬운 걸 하자. 이걸로 할까? 자, 얘 원래 마이너스 3,0이었지? 근데 문제에서 준 요점 어디로 갔어? 마일 콤마 마이로 넘어갔지. 마일 콤마 마2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이 모양이 최종 모양이 되려면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답이 나오겠다. 라는 게 결론이지. 그러면 이 규칙대로 A, B를 이동시켰더니 5, 10이 됐다. 그러면 A, B가 이 규칙대로 움직여보자. A, B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B, I가 되겠지. 다음 이 B, I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뭐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B, I가 될 거고 얘를 X축,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B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게 5, 10이다. 그래서 결론 A는 8, B는 마이너스 7. 그래서 A에서 B를 빼시오. 정답 15. 얘들아, 특히나 지금 여기서 헷갈린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X와 Y의 위치가 바뀌잖아. 바꿨잖아? 바꾼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시켜. X축, Y축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바꿨다 하더라도 얘는 Y고 얘가 X인 거야. 오케이? 얘가 X고 얘가 Y가 아니라 원래 얘가 Y잖아. B가. 얘가 Y고 얘가 X인 거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지금 점이잖아 이거. 점이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A한테 2 더해야지. 다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Y한테 마이너스 2 붙여야지. 뭔 소리인지 이해됐지? 헷갈리면 안 돼. Y는 X 대칭이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했을 때 X와 Y의 위치가 바뀌잖아. 바뀌었다 해도 X는 X인 거고 Y는 Y인 거야. 앞에 나오는 게 무조건 X, 뒤에 나오는 게 무조건 Y가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필이면 둘 다 풀마 2로 이동시켜서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야. X축으로 다시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 뭐야? 어떻게 적용시켜? A에다가 A 플러스 2로 바뀌는 게 이게 X축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거 적용시킨 거고. 됐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이거 어떻게 적용시킨 거야?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2 추가한 거지. 오케이? 됐지? 헷갈리면 안 돼. 요게 114번. 다음 115번.
자, 115번은 이거 일일이 다 하면 시간 너무 먹으니까 일단 말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내가 하는 말 이해되면 돼. 자, 원래 x, y였던 게 1번. 일단 얘부터 뭐부터 찾는 거라고? 대칭이동부터 찾는 거야. 평행이동은 나중이다. x, y가 1번. 일단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은 y는 x의 대칭이동이야. 쓰면서 할까?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 이거 문제 잘 나오는 거 알잖아, 그치? 이 문제 틀리면 안 돼. 헷갈려서. 이건 어려서 틀린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리는 거잖아, 그잖아. 몰라서 틀리는 건 오케이인데 헷갈려서 틀리면 안 되지. 내용을 아는데. 자, 지금 원래가 f, x, y는 0. 얘들아 이거 점 아니지? 식이다. 자, 1번. 가보자. 순서대로 갈게. 일단 x와 y의 위치를 바꿔야 돼. 는 0 생략할게, 얘들아. 이렇게 바꿔야지. 뭐 한 거야? y는 x의 대칭. 했지? 다음. 이제 y, x였는데 지금 보니까 y는 그대로 됐고 x의 부호가 바뀌었지? 맞니?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럼 뭐 한 거야?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 헷갈리는 사람들 잘 들어. 자, x의 부호 바꿨어. 그 다음에 뭐 했어? 1이 더해졌지.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점 아니랬다. 점이 아니니까 x 자리에 뭘 넣어야 1마 x가 되는지를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x 자리에 뭐 넣어야 돼? x-1 넣어야 되지. 그래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올 거 아니니? 뭐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이게 결론. 이게 1번. 오케이? 헷갈리는 사람들 이렇게 잘 정리해도.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매번 다 그릴 순 없잖아. 그럼 아까 내가 했던 대로, 마지막에 했던 대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꼭지점, 뭐 굳이 하자면 뭐 4개든 5개든 간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서 그대로 이동시키면 돼. 그때 내가 생각한, 이렇게 따진 대로 이동시킨 점이 문제에 있으면, 문제 표현돼 있으면 맞을 확률이 있는 거지. 근데 없으면 택도 없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1번에서 나는 지금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가장 특징적인 점인 요 점을 이동시켜 볼게. 요 규칙에 의해서 이 도형을 다 그리지 말고 귀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럼 요 점 좌표가 원래 5,2였잖아? 자, 1번. 그대로 가보자. 5,2를 y는 x에 이동시키면 2,5가 될 거야. 그지? 딱 y축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지. 괜찮니? 그 다음에 x는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돼? 지금 이 규칙대로 이 도형을 이동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 도형을 있는 그대로 다 이동시키지 말고 귀찮으니까 특징적인 점 하나만 이동시키자고. 점만. 그래서 원래 5,2였잖아. 이 5,2라는 점을 이 규칙대로 이동시켜 보자고. 그래서 5,2가 y는 x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됐고 y축 대칭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이거는 있고 그냥 5,2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자고. 그래서 얘를 y는 x에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뀔 거고 다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에다 1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번 보기에서 이 뾰족한 점이 마이너스 1,5에 찍혀 있어야 돼. 찍혀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1번 당연히 틀린 거야. 이해됐니? (2번) 자, 얘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x와 y의 위치도 바뀌었고 부호도 바뀌었고 플러스 1도 생겼지. 그럼 일단 첫 번째 한 큐에 가자. 뭐부터 하면 돼? 뭐부터 할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2번까지만 할게. 만약에 3, 4, 5번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알고 싶으면 난 따로 물어봐. 아니면 내가 일단 사진 찍어줄게. 됐지? x와 y의 위치 바꾸고 부호도 바뀌었어. 다음 거기다가 이제 1이 더해지면 되지. 양쪽에 둘 다.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려면 x와 y 자리에 뭘 넣어야 하는지를 봐야 되지. 얘들아 1 더해줬다고 그냥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또는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아니야.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뭐야? 지금 이거 식이잖아. y 자리에 뭘 넣어야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나오겠어? y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지. 다음 같은 방식으로 x 자리에 뭘 넣어야 1 마이너스 x가 나오겠어? x 마이너스 1 넣어야겠지. 됐니? 그러면 x 자리에 x 마이너스 1 넣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1 넣었어. 식이야 이거. 그러면 얼마큼 이동시킨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식이잖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됐니?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특히나 얘들아. 자, 그러면 얘도 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5,2가 있었어. y는 x의 대칭,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x축,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됐지? 그럼 보기 2번의 그림에서 저 뾰족한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 있어야 돼. 있니? 없지? 2번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낸 거긴 해. 이거 하나 푸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근데 이거 하면서 연습해보자고, 얘들아. 이거 보기 하나하나, 이거 지금 여기 113, 114, 115번 요거 좀 힘들었던 사람들은 110,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115번에 있는 보기 하나하나씩 다 분석해봐.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알겠지? 안 되는 사람들. 자, 정답이 4번이니까 4번은 진짜 되는지 한 번 해볼게. 4번. 자, 4번은 지금 뭐 해야 돼? x, y의 위치는 안 바뀌었어. 근데 y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지?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x, 마이너스 y로 바꿔야겠다. x와 y의 위치는 안 바뀌었는데 y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뭐 한 거야? y의 부호를 바꿨다? x축 대칭 이동이지. 자, x축 대칭 이동을 했어. 그 다음에 x가 x 마이너스 1이 됐고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됐잖아. 그러면 x와 y 자리에 뭘 넣었는지 따져야겠지. 자, x 마이너스 1이 왔다는 건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었다는 거고 이건 쉽네. 다음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됐다는 건 y 자리에 뭐 넣는 거야? y 마이너스 2 넣은 거지. 그래 마이너스 y 플러스 2 되잖아. 자,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됐니? 다시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평행 이동이 헷갈려.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요 점 이동시켜보자. 5,2를 요 규칙대로 이동시켜볼게. 자, 5,2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5,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6,0이 되겠지. 맞니? 자, 뾰족한 점 6,0이 있냐? 있지. 4번 있잖아. 그러면 얘는 그럴싸한 거지. 그래서 보기를 다 했을 때 일단 해서
한 점을 이동시켰을 때, 규칙대로 이동시켰을 때 있어. 그러면 걔가 답이 될 확률이 높지. 물론 무조건은 아니야. 왜? 6,0을 뾰족한 점 여기 찍혔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런 애들보다는 답이 될 확률이 있지. 얘는 택도 없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보기를 다 해봤는데 말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질 리가 없겠지. 얘만 답이지. 근데 되는 게 두 개야. 그럼 그때는 진짜로 그려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학교 시험 문제에서 115번처럼 나오진 않을 거야. 나오면 진짜 미친 거고. 실질적으로는 113번처럼 나오겠지. 이거보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냥 이동시키면 뭐가 되니? 정도로 나올 거야. 근데 115번을 풀면서 연습해보라고. 알겠지? 헷갈리는 사람들 특히. 자, 그러면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형 6번 보자. 이건 애지간하면 다 할게. 내가 이거 대칭이동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을 거야. 대칭이동의 종류는 몇 개야, 지연아? 어? 하린아, 몇 개야?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은 대칭이동 중에, 지연아? 무수히 많은 대칭이동 중에 전형적으로 우리가 공식화돼서 하는 게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인 거고. 야, 그냥 Y는 2X의 대칭이동 시켜래. 안 될 건 뭐야? 그지? 그러니까 대칭이동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했던 거는 전형화된 것들이고 지금 유형 6번에서 하는 게 뭐야? 그 외의 것들. 공식화되지 않은 별의별 대칭들. 이거거든? 정리 좀 하자. 어차피 여기서는 도형의 기본 요소들 중에 면은 안 쓴단 말이야? 그럼 끼케야 점이랑 선밖에 없어. 자, 첫 번째. 점을 점대칭하자. 이거 어렵지 않아. 잘 정리해두면 별거 없어.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종류별로 하나씩 나왔거든? 대충. 자, 첫 번째. 점을 점대칭할 땐 상황을 보자 일단. 어떤 점이 있었대. 이 점을 또 다른 어떤 점에 대칭이동 시켜보래.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대충 눈대중으로 따져보자. 이 점을 요 점에 대칭이동 시키면 그 대칭이동한 점은 뭐 여기 있겠지. 맞나? 됐니?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뭘까? 중점이지. 예를 들어 A를 B에 대칭 이동시킨 점 C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문제에서 A를 주고 B를 주고 C 구하라고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숫자로 1,2가 있었는데 얘를 뭐 4,5에 대칭 이동시켜 보래. 그러면 이 B의 이름이 뭐야? AC의 중점이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C의 좌표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쉽다니까? 그러면 C의 좌표는 A와 C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4, 5가 나와야 되니까 C의 좌표는 7,8이 되겠네. 괜찮지? 점을 점대칭해서 다음 두 번째 뭐 할까? 점을 어차피 4개밖에 없잖아 얘들아. 뻔히 보이잖아. 점과 선밖에 없다니까? 수능 배웠잖아 우리. 그지?
점 아니면 선 중에서 두 개 고르면 되잖아. 중복 가능하게. 그러면 결론부터 말해보자. 점을 점대칭, 점을 선대칭, 선을 점대칭, 선을 선대칭. 네 개밖에 없어. 자, 이번엔 점을 선대칭 해보자.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보래. 그럼 일단 눈대중으로 대충 우리는 얘가 이쯤에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점을 선대칭 할 때는 뭐 쓸까? 그렇지. 수직이 등분 쓰는 거지. 뭐다? 이 두 점, 대칭인 두 점의 이 대칭축이 뭐다?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거 비슷하게 설명했을 때 뭐라 그랬어, 얘들아? 지금 여기 이 결론 보면 알 텐데. 이 빨간 글씨가 뭐야? 대칭축의 이름. 대칭축의 이름. 내 말이 이해, 얘들아? 대칭축의 이름을 너희가 부여해주면 그게 풀이 방법이야. 얘가 대칭축이잖아. 얘 이름 중점 아니야? 오케이? 지금 이 선이 대칭축 아니야? 이 대칭축의 이름이 뭐라고? 수직이등분선이라고. 오케이? 대칭축의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직 이등분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실제 풀이로 한다면 만약에 1,2가 있었는데 얘를 x 플러스 y 플러스 7은 0에 대칭 이동시켜보래. 그러면 AB를 이은 직선의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원래 우리가 했던 건 얘네 두 점을 줘놓고 이선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겠지. B의 좌표를 임의로 찍은 뒤에 AB의 중점인 지금 할 거 다 하는 거야. AB의 중점 좌표인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를 얘한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랑 수직이잖아. 그럼 AB의 기울기인 A-1분의 B-2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이거 집어넣은 한식. 여기에서 하나의 식 연립해서 A, B 값 구하면 끝. 어차피 이용하는 거 결국에는 수직 이등분선 이용하는 거잖아. 수직 이등분. 미지수가 누구냐 그 차이일 뿐. 오케이? 이해됐니 얘들아? 두 개에서 벌써. 다음 세 번째. 선을 점대칭하겠지. 지금 한 두 개에다가 4번까지가 제일 잘 나오고 3번은 거의 안 나와. 여기선 나왔는데 이건 거의 안 나와. 자, 선을 점대칭. 왜냐면 얘는 이름이 없거든. 그리고 너무 쉬워. 자, 요 선이 있었어. 어떤 선이 있어서 이 선을 요 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보래. 여기에서 실수 안 하면 돼. 이 선도 여튼간에 모든 점들의 모임이잖아, 얘들아. 그럼 각각의 점들을 점대칭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요 점이 있었어. 이 직선이 요 점이 있어서 이 점을 여기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찍히냐? 아니지, 일로 가지. 점대칭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일로 가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 얘는 너무 당연해서 잘 안 나와. 얘가 가장 중요도 떨어져.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선을 점대칭하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어? 무조건 평행해. 당연하겠지.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게 일로 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서 둘은 평행할 거야. 그리고 길이는 이렇게 같을 거고 이렇게 같겠지. 굳이 따지자면. 중요도는 매우 떨어져.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냥 평행하다 정도. 됐지? 1번 쉬워. 중요한데 쉬워. 중요한 건 2번. 제일 잘 나오는 거 2번과 4번. 뭐 남았어 얘들아? 선을 선대칭. 자, 이거 결과물 아는 사람. 이름. 배웠어. 상상해봐. 상상해봐. 어떤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또 다른 선에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그 대칭축의 이름이 뭘까? 그려줘? 어떤 선이 있었는데 이 선을 이 선에 대칭 이동시켜보래.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이 대칭축의 이름이 뭐냐니까? 뭐야! 가계이등분선. 이거 같잖아. 됐니? 얘들아, 이 가계이등분선 내가 눈을 얘기했다. 이거 우리 평면좌표 할 때부터 얘기했었지, 얘들아. 직선 두 개는 너희가 무조건 구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수직이등분선, 두 번째, 가계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중점 지난다, 수직이다. 다음 여기서 가계이등분선 어떻게 구했어? 원래 어떻게 구했어? 지금 여기서 이 두 개의 하얀 선과 빨간 선의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구해? 임의의 점 찍은 다음에 임의의 점 A, B에서 얘까지의 거리 같다라고 해서 식 정리하는 거지. A, B 구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지?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답이 두 개였어. 기억남? 그러니까 답 두 개가 뭐야? 요 선도 있고 요 선도 있겠지. 기억나지? 근데 얘는 지금 얘와 얘를 알려주고 얘 구하시오잖아. 조금 다르게 풀어야 돼, 이건.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얘들아, 하얀 선과 빨간 선이 노란 선의 대칭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잘 봐. 하얀 선과 노란 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니?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 안 만날 수도 있지. 이 선에 대칭으로 시켜버려. 야, 이게 문제야? 이거잖아. 얘네 둘이 안 만나면 그냥 셋 다 평행하겠지. 이건 문제도 아니지. 그냥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나는 게 이게 디폴트야. 안 만나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냥 셋 다 평행할 거 아니냐. 그러면 자, 흰 선과 노란 선이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교점을 빨간 선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빨간 선이 이 둘의 교점을 지날 테니까 만약에 이 교점이 1,2라고 치자. 그럼 얘들아 이거 빨간 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표현할 수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다음, 이 노란 선의 방정식 줬잖아. 줬을 거 아니야. 얘 대칭 이동한 빨간 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이게 문제일 테니까. 그럼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노란 선 위에 아무 점 하나 찍을 수 있지. 이 점 빼고. 그럼 예를 들어 이 노란 선 위에 한 점이 뭐 3,5라고 치자. 그럼 흰선 방정식 알잖아. 그러면 이 3,5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지. 만약에 거리 구할 때 1 나왔다 쳐. 그럼 이 3,5에서 이 빨간 선의 방정식, 이 빨간 선까지 거의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n 값 구하면 끝. 이해됨? 됐니 얘들아? 요게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외 별의별 대칭의 종류야. 그게 점으로 줄 수도 있고 그 주어가 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대칭하는 축이 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점이 뭐 1,1일 수도 있고 2,1일 수도 있고 100,100일 수도 있고 직선이 y는 2x일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3x일 수도 있고 별의별 선 다르고. 오케이? 할 줄 알아야 돼. 특히나 1번은 너무 쉽잖아. 그치 얘들아? 점을 점대칭 너무 쉽지? 3번은 거의 안 나와도 보면 되고 2번, 4번이 핵심이야.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입각해서 116번부터 쭉 가봅시다. 지금 요거를 토대로 하면 돼, 이제. 쭉에 116번 보자. 몇인데? 두 문제만 하자. 이 페이지 하고 하자. 지금 막 문제 풀고 싶어 막 미치겠지 않냐? 진짜로 되는지? 아니냐? 자, 쉽잖아. 두 개만 하고 시작. 116번. 얘들아, 일단 이 문제 이름 붙여보자. 뭐야? 점을점대칭이지. 맞나? 보이니? 점을점대칭이지. 마이너스 1,3을 2,1의 대칭 이동한 중심좌표 구하면 되지. 반지름은 안 변할 테니까, 그치? 그럼 결론, 얘는 점을점대칭이야. 그럼 1,3을 2,1의 대칭 이동시켜봐. 라는 거지. 그럼 몇이냐? 이거 두 개 더해서 4랑 2 떠야 되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면 중심좌표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지금 1,3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한됐으니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지? 반지름 3이네? 그래서 결론, 중심좌표가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겠다. 그래서 A가 3, B가 마이너스 1, R이 3. 끝. 더하면 5. 간단. 자, 117번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자, 이거 뭐야 이름? 선을 선대칭이지. 자, 아까 했던 그대로 가봅시다. 자, 직선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야. 자, 얘를 그냥 막 그려. 상관없어. 얘를 x 플러스 2y는 0에 대칭 이동시켰대. 그 대칭 이동한 애가 뭐 이렇게 생겼겠지. 계식이 mx 플러스 ny 마이너스 15는 0이 된다. mn 구하래. 됐지? 자, 갑시다. 노란 선의 이름이 뭐라고? 이 두 선의 가계 이등분선. 오케이? 됐지? 자, 그럼 뭐부터 구한다? 이건 나중에, 이거 잊어. 이건 나중에 그냥 모양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이거 잊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오케이? 이거 잠시 잊어. 나 빨간 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부터 구해? 얘네들의 교점. 자, 얘네들의 교점 구하자. 두식 빼면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y는 3. 맞나? 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하면 3이지. 맞나? 맞니? 그러면 요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6,3이잖아? 됐지? 그러면 이 빨간 선의 방정식이 우리는 뭐라고 세요?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얘들아 문제에서 준 mn과 다른 m이야. 됐지? 그냥 기울기를 m이라고 둘게. 자, 이 빨간 선의 방정식은 y-3은 m 곱하기 x 플러스 6이라고 쓰겠지. 그래서 mx-y 플러스 6m 플러스 3은 0이라고 둘 거야. 괜찮지? 자, 다음 뭐 해야 돼? 두 번째. 노란 선 위에 아무 점이나 찍자. 요것만 빼고. 뭐 할래?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0,0 찍겠지. 자, 여기 위에 어딘가 0,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는 같아야 돼. 그럼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진짜로 구할 수 있잖아. 구하자. 암산해보자. 몇이냐? 루트 2분의 3이냐? 아니?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3이잖아? 그럼 요 길이도 루트 2분의 3 떠야 돼. 그럼 0,0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3이다. 식 세우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이니까 없어지고 절대값 6m 플러스 3. 얘가 루트 2분의 3이다. 지. 자, 이런 거 계산 굳이 힘들게 하지 말고 분자에 똑같이 3 있잖아. 그지? 3씩 날리자.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m 플러스 1이 루트 2분의 1이라지. 그래서 이제 제곱하자. 이거 그냥 제곱하는 것보다 이거 제곱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3으로 나눈 거야 먼저. 양면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2분의 1.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8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2는 m제곱 플러스 1. 7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은 0. 야, 인수분해 되네. m은 마이너스 7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답이 두 개 나왔어. 왜 답이 두 개일까? 내가 구한 얘가 0,0에서 거리가 2분의 루트 2분의 3 나오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 답 두 개 중에 하나는 누구야? 흰선이야. 흰선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내가 찾는 빨간 선의 기울기 누구야? 당연히 이겠지. 됐을까? 그러면 요 n값을 요 빨간 선의 방정식, 내가 세운 요 빨간 선의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n값 마이너스 7분의 1 집어넣으면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분의 1에 x 플러스 6이다. 7 곱하자. 7 곱하면 7y 마이너스 2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다. 아까 우리 처음에 문제에서 줬던 상수항이 마이너스 15가 되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 싹 다 넘기면 되겠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1, 7. 정답